타이완 한반도 양안관계. 안녕하십니까. 8월 11일 월요일 타이완 한반도 양안관계 및 시사평론입니다. 오늘은 출산율 저하 문제를 주제로 진행하겠습니다. 베이비붐 세대에서부터 X세대, MZ세대 등등 각 세대별로 출산율이 계속해서 저하되는 것 같습니다. 필자의 경우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자녀를 양육하는 건 굉장히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대 생활은 좀 다르죠. 국가 안전위기에 적용되는 위기는 천재지변, 내란, 외환, 전쟁 등등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 상대적으로 많이 언급되는 건 인구 구조 문제입니다. 베이비붐 세대들이 모두 60대를 넘어섰고 가임 인구의 출산율은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낮은 출생률은 곧 국가안전 위기로 보게 된 것입니다. 인구수를 본다면 중화민국 타이완 지역의 2024년 인구수는 2342만여 명으로 추정을 했었는데 지난 금요일 즉 8월 8일 내정부가 공포한 최신 호구 통계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현재 타이완의 총 인구수는 2333만 7936명입니다. 작년 말 총 인구수의 추정수와 비교를 해서 8만 2,500여 명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데요. 2024년 신생아는 각 지방별로 타이페이시의 경우 1,055명이 늘어났는데 타이페이시보다 더 많은 그러니까 인구수는 아주 적지만 더 많이 늘어난 곳은 타이동현 그리고 리엔장현 즉 마주 섬이 있는 곳 또 펑호현 등등 지역입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거의 다 하락세를 모면하지 못했죠. 작년 타이완 지역의 합계 출산율은 0.8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어떻게 한 명도 안 될까요? 최신 통계는 내정부가 발표한 올해 7월 말까지의 총 인구수 2,333만여 명으로 6월 달 대비 무려 8,805명이 감소했고 7월 달의 신생아 수는 8,939명으로 조출생률 다시 말해서 인구 1000명당 신생아의 비율은 1000분의 4.51, 작년 동기 대비 1385명이 줄었고 전월 대비 29명이 감소한 수치입니다. 만약 올해 1월부터 7월까지의 신생아 6만 4천여 명과 작년 동기 즉 2024년 1월에서 7월 사이의 신생아 7만 4천여 명과 비교를 할 경우 무려 거의 10,000명이 되죠. 9,984명이 감소한 것으로 계산되는데 인구의 자연 증가율 즉 출생 인구에서 사망자 수를 뺀 숫자로 계산하면 타이완의 7월분 인구 자연 증가율은 마이너스 7,907명이기 때문입니다. 타이완의 합계 출산율은 1970년에 4.0명에서 2024년 기준으로는 0.87명에 불과합니다. 시간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1951년도의 타이완 합계 출산율을 보면 7.04명에 달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령 인구가 총 인구수에 차지하는 비율이 7%에 달할 경우 고령화 사회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만약 14%에 달할 경우 고령 사회, 20%에 달하면 초고령 사회라고 부릅니다. 타이완은 올해 초고령 사회로 매진하면서 7월 말 현재 65세 이상 인구는 458만여 명으로 총 인구의 19.64%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신생아에서부터 14세 사이의 영유아 소년 인구는 전체의 11.62%에 불과하며 15세에서 64세 사이의 인구는 전체의 68.74%로 나타났습니다. 시사성 프로그램과 출생률 간에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사실 긴밀한 관련이 있습니다.
출생률 저하는 국가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이며 인구의 지속적인 마이너스 성장은 미래 노동력 부족과 사회 지출 부담이 가중되고 국방 인력을 충족할 수 없는 등의 문제가 뒤따르므로 총체적인 국가 경제와 국방 안전의 위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전 세계에서 출생률이 가장 낮은 국가들을 꼽으라면 단연코 타이완과 한국이 앞순위에 있습니다. 타이완의 현황은 합계 출산율 0.87명으로 이미 매우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한국의 경우 2022년 한국통계청에 따르면 총 인구 5,167만여 명 합계 출산율은 2024년 기준 0.75명으로 1970년에 4.53명과는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타이완도 마찬가지 수준이죠. 타이완과 한국의 출생률이 1명 이하로 떨어져 출산 장려 등의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오고는 있지만 여전히 출생률을 높이는 데 효과가 없습니다. 일본은 어떠할까요? 2023년 기준 일본의 출생률은 그나마 1명을 넘어섰습니다. 1.2명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숫자는 일본이 2차 대전 이후 1947년 이후 인구 출생 통계를 작성한 지 77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2024년 기준 타이완 0.87명, 한국 0.75명, 일본은 2023년 기준 1.2명입니다. 타이완과 한국은 1970년도를 인구 출생률 시작점으로 하는 통계 숫자를 볼 수 있는데요. 그때만 했어도 각각 4명과 4.53명이었습니다. 지금은 왜 10대에서 50세 사이의 각 연령별 출산율을 다 합산해도 출생률이 낮을까요? 이유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베이비붐 세대들의 개념처럼 결혼을 하면 당연히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이 사라졌고 지금은 비혼주의에 결혼을 해도 늦결혼을 하는 경향이 증가해서 출산 정년기를 놓쳐서도 그렇다고 봅니다. 또한 여성의 경제적 독립성이 1970년대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라서 가정이나 사회의 기대가 아닌 스스로 자녀 출산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도 자녀는 필수가 아니다라는 분위기입니다. 인구의 고령화는 사회나 경제적으로 소극적인 영향을 끼치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이든 지자체이든 출산 장려에 애쓰고 있는데 타이완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생률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이 중에서 경제가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으며 천정부지의 부동산 가격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 출산율은 여성 1인당 합계 출산율 2.1명 수준을 말합니다. 이게 바로 안정 인구인데요. 아무리 봐도 타이완이 지금의 1인 이하에서 2인으로 출산을 높일 수 있다는 장담을 그 누구도 못할 겁니다. 유엔의 세계 인구 전망에 따르면 세계 36개 주요 국가와 지역의 2025년 인구 예측에서 18세 이하 인구 비례가 가장 낮은 곳은 홍콩입니다. 홍콩 전체 인구의 1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18세 이하 인구의 점유율이 가장 낮은 5개 국가 모두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12.6%밖에 차지하지 않는 홍콩이라든지 한국 12.9%, 타이완과 일본은 각각 전체 인구의 14%, 싱가포르는 약 14.4%입니다. 유럽은 아시아보다 더 일찍 저출산율 현상이 발생을 했었으나 인구 증가율 통계에서 늘 아시아 국가들이 저출산율 앞순위를 차지하는 원인은 유럽 국가들의 이민 정책 때문이라고 합니다. 비록 이민으로 인해서 사회나 경제, 안전 등등 문제가 따르기는 하나 적어도 인구 구조의 노화 속도를 둔화시켜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도 인구 감소 뉴스와 더불어서 군 병력 부족 문제가 이슈로 떠오른 것을 봤습니다. 거의 모든 한국 언론에 실린 소식인데요. 8월 10일 한국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소속 의원실이 국방부와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군 병력은 7월 기준
45만 명으로 2019년 대비 무려 11만 명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남북한의 현역 군인은 북한이 한국보다 약 2.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타이완의 병역 제도는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변경을 했다가 다시 또 1년 군 복무로 회복된 건 작년 2024년 1월입니다. 당시 징집 대상자 수는 10만 명도 채우지 못한 9만 7천여 명에 불과했고 6년 후인 2031년에 이르러서 현역으로 징집할 수 있는 병역 의무 남성은 7만 5천 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타이완의 옆 양안 간의 군사력 차이는 매우 큽니다. 무기를 제외하고 그저 현역 군인 수만을 보더라도 중공은 200만 명에 이르고 타이완은 25만 명이 안 됩니다. 양안 간의 병력은 26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이미 병력이 부족한 상황을 해서 출생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니 사회, 경제, 국방 모두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출산율이 국가 안전과 경제, 사회에 타격을 가한다는 걸 알고 있기에 출산을 제고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각종 정책과 장려 조치를 내세우고는 있으나 별 효과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 정부, 관계 당국에서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조치들, 원론적인 말에 불과한 정책만을 제시하는 건 아닌지, 그리고 기본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었는지 정부 당국은 숙고하고 슬기로운 대책을 내세워야 할 것입니다. 8월 11일 대만 한반도 양안관계 및 시사평론, 오늘은 출생률 저하 문제를 주제로 저의 생각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원고 작성 보도의 백점입니다. 감사합니다.